안녕하세요. 빌리버의 XR 클라우드 오픈소스로 메타버스,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사스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양병석 대표입니다. 조금 긴 제목인데요. 오늘 발표의 내용은 제목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도 핫한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이 다 있어서 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제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시절에 요즘 메타버스와 함께 언급되는 가상현실이란 기술 용어에 대해 살펴볼 때가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이란 용어의 시작은 1938년도 SA가 시작이지만 기술은 1852년도에, 개념은 1970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 그 용어와 개념이 합쳐지는 건 1980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메타버스도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러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말하는 어떤 그 메타버스 기술을 딱 가르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용어란 한 번에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 역시 이제 정의되어 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언급되는 비슷한 기술 용어로는 VR, AR을 포함한 XR 기술이 있습니다. 이 XR 기술은 오큘러스와 같은 HMD와 같은 장치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VR, AR 서비스는 광학, 센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 기술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될 때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용어도 관점에 따라서 기술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나 어떤 기술을 이해하는데 관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용어를 기준으로 저만의 메타버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와 버스의 각 단어를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공학도에게 메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메타데이터를 떠올릴 겁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란 개념이고요. 검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요약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보통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이 어디에서 찍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 포토 같은 데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묶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가치와 목적을 가진 정보를 포함합니다. 결국 메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주를 의미하는 버스는 뭘까요? 컨텐츠를 했던 저는 마블 유니버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마블은 다중우주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상세계의 또 다른 정체성인 아바타나 부캐를 스토리와 콘텐츠로 엮어가는 에스파와 같은 아이돌도 등장했습니다. 이 유니버스의 진짜 의미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개념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시간, 공간,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자, 그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죠. 전 이것을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들이라 생각하며 이 성격을 가진 모든 서비스가 메타버스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의에 의하면요.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계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1993년 니그로 폰데 교수님이 디지털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슨 가치가 있냐, 과대포장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공대생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각 전공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는 어떨까요? 저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 비트와 하드웨어 아톰으로 구분됩니다. 이 발언은 사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2021년 CES LG U 플러스의 이상민 부대표님이 아톰과 비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타버스의 정의인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메타버스는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결합되어 가는 사회 현상이나 완전히 결합된 인류의 근미래 사회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조금은 큰 빅히스토리 관점의 정의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왜 메타버스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라는 질문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관점에 따라서 모두 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대표 인터넷 기업들한테 인터넷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본 자료처럼 각 기업들이 바라보는 지향점과 정의는 매우 달라집니다. 뭐 네이버나 구글은 광고 검색, 뭐 페이스북은 소셜, 그리고 KT는 요금제, 이동통신사는 요금제, 그리고 게임은 회사들은 온라인 게임을 당연히 얘기하겠죠. 컴퓨터 공학과들은 굉장히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메타버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메타버스의 기술 용어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각기 바라보는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 앞에 긴 설명을 한 건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무엇이든 메타버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하는 메타버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4세대 XR 인터넷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의를 혹시 다실까봐 이렇게 장황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증거로는 만화나 영화에서 다루는 미래 인터넷 모습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3D 환경 하에 앱이나 웹사이트가 열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운영체제나 3D 브라우저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어떤가요? 샌드박스 게임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가까운 모습이죠. 기술적 표준화가 거의 없고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세계관 아래서만 창작과 경험이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커가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메타버스 기술로 웹 표준 기술인 웹 XR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웹 XR은 개발자 공급, 레거시 연동, 호환성, 확장성, 안정성 면에서 게임 엔진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기업 대 기업의 서비스나 정보 서비스의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매우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최근 개발자 연봉들이 많이 올라서 개발자 수급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에 파란 부분이 웹 개발자들이고 아래 빨간 부분이 게임 엔진 개발자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수급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웹의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하면 사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도 PWA나 하이브리드 앱을 통해 극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PWA 개발을 할 겁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얼마 전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과 바꿈과 동시에 PWA의 개발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뭐 딱히 웹의 약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오늘 발표 중인 커밍앱 역시 저희가 PWA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반 기술로 하고 있는 웹 XR의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는 A프레임과 모질라 허브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개발자 센터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놨고요. 인터넷에서 자세한 설명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 첫 번째 A프레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웹 XR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HTML, CSS 수준의 코드로 초등학생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A프레임 코드고요. 웹 XR의 가장 큰 특징은 PC, 모바일, 그리고 VR HMD를 지원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오큘러스의 VR HMD를 통해서 보면 공간 안에 들어가는 풀 몰입형 환경의 경험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A프레임을 이용해서 NFT 경매 플랫폼과 연동한 웹 XR 박물관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 XR의 장점인 기존 API를 통한 연동, 확장 개발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모질라 허브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가상 졸업식이나 웨비나에서 활용되었고요. 이 커밍엠 역시 이렇게 똑같이 모질라 허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벤타 VR이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질라 허브의 진가도 VR HMD를 썼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풀 이머시브 환경을 지원을 하고요. 모질라 허브는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렇듯이 창작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게임 엔진을 담은 창작 도구는 스포크라고 불리는데요. 웹브라우저 동작이 가능하고 스케치팹이나 3D 빙 등 다양한 글로벌 3D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튜토리얼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아이는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어서 학교 숙제를 냈고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보여드린 A프레임과 모질라 허브 기술을 통해 웹 XR 기반의 메타버스 인프라로서 웹 XR 서비스를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하는 SaaS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모델로는 오늘 경험하고 계신 현대 퓨처넷의 커밍엠 서비스입니다. 커밍엠 사이트는 XR 클라우드에서 앱키를 등록하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모질라 허브 리소스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서비스의 장점은 XR 클라우드의 개발로 재사용 가능한 웹 XR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만 저희가 집중할 수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보안의 위협 없이 각자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커밍엠은 XR 클라우드에서 앱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통해서 XR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공간과 아바타 서비스의 리소스에 접근하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인 아바타로 보자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커밍엠에 접근하면 회원가입 시 아바타 설정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커밍엠이 보여주는 아바타 리스트는 XR 클라우드로부터 받아온 아바타 리스트입니다. 1, 2번이 해당 부분이고요. 사용자가 아바타를 선택하면 커밍엠에서는 각종 사용자 정보를 먼저 저장하고 선택한 아바타를 XR 클라우드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XR 클라우드는 아바타와 매칭되는 토큰을 만들고요. 해당 부분을 저장해 놓은 상태로 커밍엠에 전달하고 커밍엠은 이를 받았다고 리턴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3, 4, 5번이고요. 3, 4, 5, 6번이고요. 이후에 이 저장된 토큰을 가지고 모질라 허브의 새로운 공간에 접근을 할 때 해당 아바타로 만들어 달라고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마치 이 방식은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토큰만으로 FC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메시지 푸시인 FCM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서비스 방식은 현재 커밍엠 사이트 내에 아이프레임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모질라 허브를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커밍엠 사이트는 툴팁 메뉴 형태로 개발하여 아이프레임의 모질라 허브 경험과 사이트의 경험을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허브 페이지가 컨트롤을 받을 땐 커밍엠 사이트가 컨트롤을 받지 못하고요. 대신 이제 툴팁 메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커밍엠 사이트가 뒤덮는 형태로 메뉴들을 변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커밍엠 사이트와 아래 그 허브 페이지는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태로 아직은 개발을 하지 못했고요. 향후에 지금 전달 API를 만들어 보다 유기적인 방식으로 동작이 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니티 앱보다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빌리버의 서비스인 클래스 V의 개선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티로 개발되어 있고요. 최근 포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유니티 버전업을 했는데요. 덕분에 한 거의 2달을 고생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에 앱을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하여 입장하는 형태로 전형적인 게임 앱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이제 편한 연동 방식을 고민하여서 핀코드로 로그인하는 방식까지 개발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향후 저희가 이제 XR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면 VR 수업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팝업 형태로 만들면. 그래서 그 단계가 대폭 줄어들고요. 사양도 당연히 덜 타고 훨씬 직관적입니다. 현재 클라우드는 서비스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커밍앱만 연동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향후 저희가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고 XR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과금할 수 있는 형태의 완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구조도에 추가된 서버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어서 완전한 서비스 서버를 가지고 있고 개발자 센터에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개발된 것들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모질라 허브에 대한 기능 개선 부분들은 또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오픈소스 그룹 웹XR 코리아를 소개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개발을 위해 국내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뒤졌었는데요. 국내 개발자들 자료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글화 자료가 매우 부족했고 세계의 웹XR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다 게임 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오픈소스를 기업 전략으로 선택한 이유는 빅테크 기업의 의존성이 없다는 겁니다. 유니티나 뭐 언리얼도 다 해외 기업들이고 페이스북은 당연히 해외 기업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전략을 쓰고 개발을 진행한 이유는 미래 인터넷 근간이 될 기술이 웹 XR 기반의 오픈소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험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오픈소스를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좋은 오픈소스로 바로 꿈꾸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모질라 허브의 커뮤니터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며 어떻게 협력하고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개발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고민하고자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빌리버가 했지만 결국은 누구나 참여해서 메타버스의 생활 코딩으로 성장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빌리버의 XR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만큼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인 웹 XR 개발 생태계를 위한 웹 XR 코리아 그룹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